노력과 배움, 흔히 우리 인생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하죠. 그런데 무엇을 배울 것인지 인생의 길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얼마나 현명한 답을 내릴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가히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80%,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고학력 청년 실업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반면 산업체 현장에서는 기능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그런 모순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건 마이스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직업에 필요한 교육과 기능을 배우고 익혀서 또 그 과정을 모두 통과한 사람은 우린 마이스터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2009년부터 마이스터 운동을 시작했죠. 그렇게 해마다 전문 기능인과 또 고질적인 청년 실업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는 해마다 마이스터 대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열렸습니다. 2017 대한민국 마이스터 대전. 대한민국 기술력을 이끌어갈 미래 마이스터들의 꿈과 성장을 응원합니다. 오늘 마이스터 대전이 7번 관계자 여러분께 또 감사합니다.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 일련난 고학력 인플레이션 등을 한목에 해결할 것입니다. 네, 좋은 성과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젊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기술 대항전입니다. 학생들에게 큰 동기가 될 것으로 사유됩니다. 학력 위주보다 능력 위주로 젊은 청년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한 운동이 마이스터 운동입니다. 지금 R하고 I형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책임감, 반복할 수 있는 능력, 힘 이런 것들이 강한 분이고. 네, 저희 부스는요, 미래의 진로 탐색관입니다. 이 부스에서는요, 학생들이 홀랜드 검사를 이용해서 미래의 진로와 적성을 검사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부스입니다. 제가 부족했던 거가 뭔지를 알게 됐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나가야 되는지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드론이나 로봇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부스들이 많아서 정말 재밌었고, 이런 부스 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거나 대학 대신 취업 선택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많이 주는 편집자가 되고 싶어요. 일단 고등학교에서 배운 편집 기초를 이용해서 취업을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웃음을 많이 주는 편집자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17 대한민국 마이스터 대전 독일 마이스터를 말한다 TV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고학력 청년 실업자는 넘치는데 중소기업은 일손을 구하지 못하는 고질적인 모순병인 구직난 속 구직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실력보다는 학력을 중시하는 풍토 때문에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 때문에 현장을 외면하고 현장 기능인을 천대시하는 풍토가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학년 청년 실업자가 급증하는 문제는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어서 개선 대책이 시급하지만 국민의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2011년부터 구미에서 시작된 마이스터 운동은 기술인을 우대하는 독일을 본받아 학력보다는 실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자는 국민의식개혁 운동입니다. 오늘은 독일 마이스터 교육을 이끌고 있는 북독일 수공업협회 에카르트 주트마이어 회장님을 초청해서 독일 마이스터 정책을 알아보고 우리나라가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방안을 얘기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멀리 북독일에서 수공업협회를 이끌고 계시는 에카르트 주트마이어 회장이십니다. 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마이스터 운동의 후원 조직인 마이스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식회사 국제단조 김용우 대표님이십니다. 다음 오른쪽 끝에 계시는 제과기능장이신 정성모 기능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 학부모를 대표해서 금호공업고등학교 학부모이신 유지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멀리 독일에서 오신 에카르트 주트마이어 회장님께서 독일 마이스터 정책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트마이어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Ja, meine Damen und Herren, sehr gerne. Das Handwerk hat in Deutschland über 1 Million Betriebe, 5,4 Millionen Beschäftigte und über 380.000 Auszubildende und bildet damit das Rückgrat des deutschen Mittelstandes. Dieser Erfolg ist vor allem im weltweit anerkannten dualen Berufsausbildungssystem begründet. Hier lernen die Lehrlinge in 3 oder 3,5 Jahren die Grundlagen ihres Berufes, zum Beispiel als Elektroniker oder als Kfz-Techniker oder im Baubereich. Und zwar praktisch in einem Handwerksbetrieb und die theoretischen Grundlagen in der staatlichen Berufsschule. Das duale System qualifiziert also sehr praxisnah und stellt einen direkten Übergang in den Arbeitsmarkt sicher. Der Meisterabschluss ist die Befähigung für die selbstständige Ausübung eines Handwerks und hat sich dabei über die Jahrzehnte hinweg bewährt. Er ist Garant für hohe Kompetenz, für Qualität und Verbraucherschutz und sorgt für stabile Existenzgründung und eine anerkannt hohe Ausbildungsleistung im Handwerk. Der Meister ist nach wie vor die entscheidende Schlüsselkompetenz zur Unternehmensführung und Lehrlingsausbildung im Handwerk. Der Abschluss zum Handwerksmeister soll in erster Linie dazu befähigen, ein Handwerk selbstständig auszuüben, also einen eigenen Betrieb zu führen, Mitarbeiter und Auszubildende einzustellen und auszubilden. Die Prüfung wird durch Meisterprüfungskommissionen abgenommen, die als staatliche Prüfungsbehörden für die einzelnen Handwerksberufe am Sitz der Handwerkskammern für ihren Bezirk eingerichtet sind. Im Handwerksbereich darf die Ausbildungsbezeichnung Meister in Verbindung mit einem Handwerk nur führen, wer die Meisterprüfung in dem entsprechenden Handwerk bestanden hat. Zugelassen zur Meisterprüfung werden Gesellen, also Handwerker, die eine Ausbildung erfolgreich mit der Gesellenprüfung abgeschlossen haben. Nach der Gesellenprüfung sammelt man im Regelfall noch einige Jahre praktische Berufserfahrung, bevor man die Meisterprüfung macht. Und um den Meistertitel zu bekommen, absolviert man dann die Meisterschule, die auf die Meisterprüfung vorbereitet. Hier erlangt man dann theoretisch und praktisch die Meisterschaft in seinem Beruf. Die Meisterprüfung besteht aus 4 Teilen. Das ist erstens die praktische Prüfung, zweitens die Prüfung der fachtheoretischen Kenntnisse, drittens die Prüfung der betriebswirtschaftlichen und rechtlichen Kenntnisse und viertens, ganz wichtig, die Prüfung der berufs- und arbeitspädagogischen Kenntnisse. Nur wer diese Prüfung besteht, darf sich dann Handwerksmeister nennen. Der Berufsabschluss als Handwerksmeister steht dem akademischen Abschluss als Bachelor gleich. Er hat jedoch aufgrund seines hohen praktischen Anteils eine grundlegend andere Schwerpunktsetzung und befähigt unmittelbar zur selbstständigen Ausübung der Tätigkeit.
Die Meisterprüfung genießt nicht nur in Deutschland, sondern in ganz Europa hohe Akzeptanz und Ansehen. Es ist das Gütesiegel für Made in Germany. Wie in vielen Ländern gilt auch in Deutschland ein Universitätsabschluss als Garant für ein gutes Gehalt und eine steile Karriere. Das ist aber nicht zwangsläufig der Fall. Ein Gutachten des Deutschen Instituts für Wirtschaftsforschung in Köln aus dem Jahre 2016 zeigt nämlich, dass ca. 30% der Meister einen höheren Stundenlohn haben als der Durchschnittsakademiker. Dennoch ist das Thema Ausbildung oder Studium für viele Jugendliche und Eltern auch in Deutschland ein Thema. Immer mehr Schulabgänger entscheiden sich in den letzten Jahren für ein Studium, also für eine akademische Karriere, statt für eine Ausbildung. Nicht, weil es oft besser für sie ist, sondern oft, weil die Eltern meinten, dass es besser für sie ist. Die hohe Zahl der Studienabbrecher, und das ist insbesondere in den naturwissenschaftlichen Studienfächern der Fall, zeigt aber, dass ein Studium nicht für jeden der einzig richtige Weg ist. Hier hat in den letzten Jahren in Deutschland durch diese Diskussion wieder ein Umdenken begonnen. Im Handwerk, im organisierten Handwerk in Deutschland fördern wir dieses Umdenken durch eine Image-Kampagne, in der wir die Karrierechancen im Handwerk und die Möglichkeiten der Selbstständigkeit und der Selbstverwirklichung betonen. Dabei hilft, dass der Meister in Deutschland unverändert ein hohes Ansehen genießt. Der Meister ist so etwas wie ein nationales Markenzeichen in Deutschland. Er steht bei den Kunden für Qualität, für Zuverlässigkeit, für Vertrauen. Der Meisterbrief bietet dem Kunden die Garantie dafür, dass er qualitativ hochwertige Arbeitsergebnisse und Dienstleistungen erhält. Er schafft beim Kunden ein grundlegendes Vertrauen in die handwerklichen Fähigkeiten und Arbeiten. Die Meisterausbildung bietet also die besten Voraussetzungen für einen erfolgreichen Start in die Selbstständigkeit und die Übernahme von Führungspositionen in handwerklichen Betrieben. Meine Damen und Herren, ich freue mich sehr, dass ich über die Meisterausbildung in Deutschland berichten konnte. Vielen Dank für Ihre Aufmerksamkeit.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합니다. 네, 방금 주트마이어 회장님으로부터 독일 마이스터 정책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 왜 독일이 기술 강국이 됐고 우리가 실제로 독일 마이스터에 대해서 조금 모르고 있던 큰 부분을 하나 우리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독일 역시 부모님들이 대학 진학을 더 많이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 마이스터 협회 등을 통해서 이미지 캠페인이나 이런 인식 전환을 통해서 독일이 마이스터에 대한 존중하는 사회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먼저 이제 방금 주트마이어 회장님으로부터 독일 마이스터 정책에 들은 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여러분들께서는 주트마이어 회장님 설명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한국 실정과 비교해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먼저 김영우 위원장 시작해 주실까요? 예, 주트마이어 회장님 발표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특히 사업체에서 실무 교육을 받고 직업학교에서 이론 교육을 받는 이중교육 체계가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기능사 시험을 합격하고 실무 경험을 더 쌓은 뒤 마이스터 시험을 본다고 하셨는데 마이스터 시험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되고 일반인 기능사와 마이스터와 임금 격차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회장님 질문 들으셨죠? Die Bestehensquote ist von Beruf zu Beruf unterschiedlich. Durch die gute Vorbereitung und durch die praktische Erfahrung, die aber viele Handwerker dann in ihrem Beruf gesammelt haben, ist die Bestehensquote der Meisterprüfung dann doch sehr hoch. Es gibt Berufe und Kurse, wo entsprechend 100% die Meisterprüfung bestehen. Es gibt aber auch Berufe, wo es nur 60% sind. Ich würde von einem Durchschnittswert von 85% ausgehen. 예, 감사합니다. 그럼 아까 독일 학부모 역시 대학 진학을 요즘 원하는 풍토가 좀 높아진다고 했는데 우리 유지원 학부모님 질문 부탁합니다.
예, 현재 독일에서도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학생 수가 점차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독일은 대학 진학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을 위해서 가외 학습을 많이 하는지 어떤지도 여쭤봅니다. Also, Sie haben vollkommen recht. Auch in Deutschland ist die Studienanfängerquote in den letzten Jahren erheblich gestiegen. Mittlerweile liegt sie bei weit über 50% eines entsprechenden Schulabgängerjahrgangs. Das ist etwas, was uns im Handwerk, wir stehen ja für die duale Berufsausbildung, durchaus auch Sorgen gemacht hat. Deswegen eben auch die Image-Kampagne, die dafür sorgen soll, dass eben wieder mehr Schüler und insbesondere auch Abiturienten, also diejenigen, die bei uns das Gymnasium absolviert haben, dann in eine Berufsausbildung gehen. Von der Seite her, denke ich, sind wir auf einem guten Weg. Zu Ihrem zweiten Teil der Frage, ob letztendlich auch Nachhilfe oder entsprechende Unterstützungsleistungen für diejenigen geboten werden, die möglicherweise noch Defizite für ein Studium haben, kann ich auch sagen, das machen wir. Das wird an den Universitäten angeboten, aber es wird durchaus auch, das gilt ja auch durchaus für unsere Ausbildung, auch in unseren Ausbildungen bringen diejenigen, die die Ausbildung machen sollen, nicht immer gleich alle Fähigkeiten mit und wir bieten dazu entsprechende Hilfen an, die dann dazu befähigen, dann die Prüfung eben entsprechend zu bestehen. 예,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주로 가외를 받는데 독일에서는 이 마이스터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을 위해서 또한 보완 교육을 해주는 것 같다는 그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정성모 재학기능장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이스터 자격증을 따고 창업을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창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s gibt Fördermaßnahmen von der Regierung. Der Staat ist sicherlich daran interessiert, dass sich eben auch viele wieder selbstständig machen. Insbesondere auch Betriebe, die einen Nachfolger suchen, also wo der Inhaber mittlerweile älter geworden ist, eben entsprechend und dann seinen Betrieb abgeben will, dann eben einen Nachfolger findet. Dazu gibt es Fördermittel finanzieller Art, dazu gibt es aber auch Beratungsdienstleistungen, die angeboten werden, zum Beispiel auch durch uns in den Handwerkskammern. Dazu gibt es also einen vielfältigen Strauß von Unterstützungsmaßnahmen. Zur Quote der Selbstständigkeit kann ich sagen, dass sie in den letzten Jahren ein wenig abgenommen hat. Das hat mit der guten Handwerkskonjunktur in Deutschland zu tun. In Deutschland haben die Handwerksbetriebe im Moment sehr, sehr viel zu tun. Insbesondere im bauinfrastrukturellen Bereich gibt es sehr viel zu tun. Und das machen wir schon seit Jahrzehnten die Erfahrung. Immer dann, wenn viel zu tun ist, dann werden die Betriebe größer von den Betriebsgrößen und dann gehen auch Handwerksmeister eher in Führungspositionen in bestehenden Betrieben, als dass sie eben entsprechend sich selbstständig machen. Aber im Moment liegt bei uns die Quote für das Selbstständigmachen zumindest nach den Zahlen unserer Kammer bei rund 30% eines Jahrgangs. 예, 사실 30% 창업이라는 것도 사실은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혹시 우리 주트마이 회장님 독일의 창업 성공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30% 창업을 한다면은 성공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요? Wir nennen das immer die Überlebensquote, also die Quote, die es ermöglicht, dass der Betrieb auch konkurrenzfähig langfristig am Markt ist. Die ist bei Meisterbetrieben sehr, sehr hoch. Wir können das vergleichen. Wir haben auch Betriebsformen bei uns in der Handwerkskammer zu betreuen, für die man die Meisterausbildung als Voraussetzung für die Selbstständigkeit nicht braucht. Bei diesen, wo die Meisterausbildung eben nicht gebraucht wird, sind nach 5 Jahren nur noch 20% der Betriebe, die sich selbstständig gemacht haben, wieder noch am Markt. Bei Meisterbetrieben sind es nach 5 Jahren noch weit über 80%. Das heißt also,
Die Meisterausbildung ist in der Tat eine ganz, ganz wesentliche Voraussetzung, um erfolgreich auch am Markt zu bestehen. 예, 엄청난 차이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부에서 창업을 상당히 지원을 해서 창업을 권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3년 이후에 창업 성공, 살아남는 생존 비율이 약 우리나라 한 30%, 5년 이후에는 약 한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방금 주트마이 회장님께서 얘기하신 걸 보면은 수공업 협회 회원이 창업한 경우에는 한 80% 정도가 살아남는 데 반해서 일반 이런 마이스터가 아닌 일반 창업은 한 20%밖에 살아남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주트마이 회장님 얘기를 비춰보면은 우리나라 창업, 일반 창업 성공률과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얘기는 마이스터 자격을 가진 분이 창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 핵심 역량을 가지고 창업하기 때문에 성공률이 80%가 넘는 것 같은데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창업 정책을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기술 창업은 권장하되 일반 창업은 좀 자제시키는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 오늘 여기 방청객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독일의 수공업 협회라는 게 도대체 뭘까? 수공업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 이거에 대해서 아마 좀 주트마이 회장님께서 추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독일의 수공업협회를 Chamber of Skill 또는 Chamber of Handworks라고 하는데 한번 좀 수공업의 범위를 좀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Das werde ich gerne tun. Das Handwerk in Deutschland ist ein Bereich, der über ein Gesetz, das in ganz Deutschland gilt, geregelt ist. Dieses Gesetz nennt sich Handwerksordnung und in diesem Gesetz sind alle Berufe aufgeführt, die in Deutschland als Handwerksberuf gelten. Das fängt bei einem Augenoptiker an, also jemand, der die Brillen macht, und hört bei dem Zahntechniker, also derjenige, der für die Zähne und für den Zahnersatz zuständig ist, auf. Es sind aber auch die ganz klassischen Bereiche darin enthalten, die Sie auch sicherlich mit Handwerk in Verbindung bringen. Dazu gehören die Nahrungsmittelhandwerke wie der Bäcker oder der Metzger, der Fleischer. Dazu gehören die ganzen Baubereiche vom Maurer über den Zimmerer, den Tischler, auch die Metallbereiche, wie zum Beispiel die Leute, die Badezimmer bauen und die für die Heizungen da sind, also die Sanitärheizung, Klimaleute. Die Elektronik gehört dazu, also die Elektrotechnik, insbesondere auch die Gebäudeausrüstung. Da ist im Moment zum Beispiel ein ganz großes Thema, das Thema Smart Home. Und dazu gehören auch Dienstleistungsberufe wie der Friseur beispielsweise. Also ein ganz breites Spektrum von Berufen, die in Deutschland handwerksmäßig ausgeübt werden, für die wir zuständig sind.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들으셨죠? 독일에서 수공업이라고 칭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수공업하고 조금 다르게 큰 공장에서 제조하지 않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 같아요.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 그리고 직접 수선하는 것, 특히 우리 자동차 정비소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수공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공업의 범위가 대단히 넓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지금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직업 교육에 대해서 한번 문제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에서는 2011년 11월부터 기능인을 존중하고 이제 실력을 중시하는 독일 모델을 한번 본받자는 취지에서 마이스터 운동을 전국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사단법인 마이스터 정책연구원과 마이스터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민간 조직으로 일종의 시민운동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마이스터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아까 국제단조 우리 김용호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방금 우리 주트마이어 회장님께서 들은 것과 비교해서 한국 교육 시스템에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절대 삽을 누리는 국민의 욕구는 커지고 부모의 경쟁력과 함께 과잉 보호로 인해 자녀들이 독립성 악화로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공동 실업자가 고등 실업자가 생기고 3D 업종의 기피로 인해 고학력의 자발적인 실업자 양산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지나친 학력 중심 분위기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아마 그 고등학교에서 주로 진로 교육 자체가 그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학 중심으로 획일화된 진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 학력 중심 분위기가 더욱더 고착화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주트마이어 회장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이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약간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81%가 대학 진학률이 높았는데 작년 보면 이제 한 67% 정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독일은 지금 한 30%에서 한 50% 이상으로까지 높아지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역전 추세가 나타날 것도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 금호공업 고등학교에 아들을 진학시킨 학부모 입장에서 우리 유지원 학부모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고등학교 보낼 때 갈등 없었습니까 혹시? 네, 처음에는 많았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대학을 졸업해야지만 인정받고 대우받고 그렇지 않으면 백안시되는 풍토로 누구나 갖는 노파심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선택에 대한 자부심도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응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 졸업자도 취업난으로 심각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 만큼 본인의 희망과 적성에 맞는 전문 기술을 익혀 사회에 진출하여 전문 인력이 된다는 것은 너무 뜻깊은 일이면서 만약 거기에서 적응을 못하거나 학문적 갈등을 느낀다면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대학을 진학하는 것 또한 학우열을 높게 유지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고민보다는 적극적 지지와 응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유지원님 보니까 제가 봐서 아까 주트마이 회장님 얘기를 빌면은 상당히 잘하신 선택 같아요. 앞으로 자제분이 큰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금호공고 졸업해서 이제 상당한 기간 동안 회사에 취업해가 자기 역량을 가지고 창업한다면은 아마 곧 사장님 아들을 두는 그런 부모가 될 것 같아요. 잘 선택하신 의사결정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정성모 제과 기능장께서는 일찍이 제가 제빵 분야에 이제 뛰어들면서 지금은 자영업으로 상당히 성공을 하셨는데요. 아마 처음 그 제가 분야에 뛰어드실 때는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고 남 시선들도 상당히 의식돼서 부담이 됐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네. 아직 성공은 하진 않았고요. 이제 열심히 창업을 해서 가게를 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어릴 때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졸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누군가의 시선이나 생각 같은 거는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냥 계속 이 업만 해왔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 들어보면 자기는 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제 부모님들이나 주위에서 월급이 적다, 체력이 굉장히 요하는 직업이다, 초봉이 그거밖에 안 돼, 이런 시선들 때문에 자기도 망설여진다고 굉장히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쪽에 약간의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업이 굉장히 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 친구들한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부담이나 이런 사회에서 그런 거는 느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직업으로서 이제 인정받는 하나의 제가 빵 만드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요. 지금은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정성모 기능장 여러분들 얼굴 보시면은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 어려운 가정 환경 때문에 이런 사업에 미리 아니면 그 나무 밑에서 일하는 일에 뛰어들었다고 그렇게 보이십니까? 얼굴 보면 지금 편안하게 보이시잖아요. 이게 이제 자기가 이미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얼굴에 편안함이 나타나거든요. 어쨌든 간에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과거 국제 기능 올림픽만 나가면은 항상 1등을 했는데 올해는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그 자리를 내주고 2등으로 이제 한 단계 추락해 버렸습니다. 자, 이런 어떤 국제 기능 올림픽에서의 성적 저하는 아마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가 큰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우리 김용호 위원장님, 제조업체를 운영하시면 특히 단족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대학 신문에는 늘 청년 실업자다고 난리인데 우리 아마 김용호 위원장께서
일손 구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회사는 약 한 40여 년 정도 된 회사입니다. 비단 이 문제가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국내 중소기업들 대부분 인력난으로 똑같은 고민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대학을 졸업하는 졸업생 수는 60만 명에 달하지만 대부분 대기업이나 공무원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 저희처럼 철강업종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 사업장의 제조업체의 현장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고 그 100만 명 중에 대학 졸업자가 지금 50만, 60만을 지금 헤아리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일손을 구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주트마이 회장님, 이래 우리 지금 세 분 토론자들의 토론을 들으면서 독일에서도 이렇게 제조 현장에서 일손 구하기 힘듭니까? 어떻습니까? Das Phänomen ist in Deutschland auch sehr wohl bekannt. Also wir haben ein ähnliches Phänomen. Wir haben auf der einen Seite den ein oder anderen, der eben in ein Studium geht und der dieses Studium oder mit diesem Studium gar nicht gut klarkommt. Und auf der anderen Seite sagen uns unsere Handwerksmeister, die gerne auch Mitarbeiter einstellen wollen oder eben auch Lehrlinge einstellen wollen, gerade auch im Baubereich beispielsweise oder auch gerade im Bäckerhandwerk ist das sehr, sehr deutlich, dass sie Schwierigkeiten haben, auch geeignetes Personal zu finden und eben auch geeignete Lehrlinge zu finden. Unser Bundesinstitut für berufliche Bildung spricht dann immer von einem sogenannten Passungsproblem. Das heißt, dass eben entsprechend die beiden Seiten sozusagen nicht richtig aufeinander abgestimmt sind. Und in diesem Zusammenhang spielen die Kammern, also ich komme ja von einer Handwerkskammer in Deutschland, und die Kammern spielen in diesem Zusammenhang eine ganz wichtige Vermittlungsfunktion. Wir haben beispielsweise sogenannte Ausbildungsberater, die Jugendliche gezielt ansprechen und gezielt Betrieben zuführen, die eben entsprechende Auszubildende oder eben auch Mitarbeiter suchen. Das nennt sich auch Matcher. Das ist ein Projekt oder ein Programm, das auch von unserer Bundesregierung gefördert wird, um eben diesem Problem auch Herr zu werden. Das ist auch erfolgreich. Also dieses Problem, wie gesagt, ist erkannt worden und mit diesen Maßnahmen ist dagegen angesteuert worden. Trotzdem aber gibt es auch in Deutschland in diesem Zusammenhang weiterhin noch entsprechenden Handlungsbedarf. Also das Phänomen ist nicht nur auf Korea beschränkt. Das gibt es in Deutschland ganz genauso. 여러분들 이제 우리 주트마이 회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큰 차이점을 좀 한 가지 못 느끼셨습니까? 독일도 역시 현장에서 일손 구하기는 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정부와 특히 수공업협회가 앞장서서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 가지고 뛰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하고 현저한 차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은 독일에서는 이런 협회가 하나의 사회적으로 위신을 차고 사회적으로 어떤 뭐 폼을 잡는 이런 것이 아니고 현장 기업들이 원하는 인력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협회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이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뭐 학교에서 그렇고 저희들 테크노파크라든지 아니면 우리 MBC 같은 방송국에서도 좀 노력을 해서 정부에다가 아니면 협회에 이런 노력을 좀 기울이도록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이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공고, 상고, 농고, 실업계 고등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할 능력이 없는, 실력이 없는 학생들이 가는 곳으로 인정받다가 최근에 경제가 침체되면서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 특히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사회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자제분을 금호공고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명문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보낸 어머니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네,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택한 만큼 교육 과정에 충실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할 수 있는 실력과 자긍심을 가진 전문 인력으로 성장해서
사회 발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좀 부족한 자기 주도적 삶을 펼칠 수 있는 영 마이스터 구몬이 됐으면 합니다. 예, 아주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부모님들의 이런 적극적인 후원, 지원이 아마 우리 특히 사춘기 막 이제 지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우리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 특히 이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아니면 이제 작년도에 우리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제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창의성을 중시하는 교육이 앞으로 무지무지 중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방향으로 교육이 지금 변화되고 있고 이미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진로교육이 대학 중심 교육으로 좀 획일화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 문제였습니다. 자, 독일에서 주트마이 회장님 보시기에 이제 아까 듀얼 시스템으로 진학할 학생과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좀 어떻게 보면 갈등을 겪을 수가 있는데요. 독일 사회 전체적으로 기술직하고 아니면 사무관리직하고 어떤 사회적인 차별 대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Nein, also Konflikte zwischen den einzelnen Gruppen, die in verschiedene Bildungswege gehen, die nehmen wir nicht wahr. Aber es ist schon tatsächlich sehr unterschiedlich, ob man einen akademischen Bildungsweg gleich am Anfang einschlägt oder ob man eben in eine Ausbildung, in eine Technikerausbildung geht. In Deutschland spielen diese Dinge sicherlich auch eine kleine Rolle, aber ich würde nicht von Konflikten in diesem Zusammenhang sprechen. Was vielleicht aber noch interessant ist, man hat in Deutschland durchaus auch einen gewissen Gegensatz gesehen zwischen der technischen dualen Ausbildung und der Meisterausbildung auf der einen Seite und der akademischen Ausbildung auf der anderen Seite. Vor diesem Hintergrund hat man lange Jahre darüber nachgedacht und letztendlich es auch zum Abschluss gebracht, wie man, wir nennen das Durchlässigkeit, wie man also die Durchlässigkeit von der akademischen Bildung hin zu einer Technikerausbildung oder Meisterausbildung vollziehen kann und umgekehrt, wie ein Handwerksmeister, der einen rein praktischen Weg beschrieben hat bis dato, gegebenenfalls auch in eine akademische Laufbahn wechseln kann. Heute ist es so, dass in vielen Bundesländern in Deutschland, Sie müssen noch wissen, in Deutschland gibt es 16 Bundesländer und das Bildungssystem ist dort föderativ organisiert. Das heißt, es gibt in 16 Bundesländern auch unterschiedliche Bildungssysteme und unterschiedliche Schulsysteme. Das macht es nicht ganz einfach. Aber in vielen Bundesländern, auch in meinem Bundesland, in Niedersachsen, ist es so, dass ein Handwerksmeister, wenn er denn Meister geworden ist, ohne Probleme auch auf die Universität gehen kann und dort studieren kann. Und umgekehrt, jemand, der im Baubereich einen entsprechenden Abschluss beispielsweise als Bauingenieur gemacht hat oder als einen akademischen Abschluss eben im Baubereich gemacht hat, der kann sich auch im Handwerksbereich selbstständig machen. Also hier gibt es sozusagen auch Möglichkeiten nach beiden Richtungen, die durch entsprechende zusätzliche Qualifikationsprüfungen flankiert sind. Das, denke ich, ist ein sehr breites System, das auch jetzt in den letzten Jahren immer mehr Erfolg zeigt. 예, 역시 수공업협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공업협회에서 마이스터 교육을 시킬 때 아까 4가지 교육을 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공교육, 실무교육, 경영학, 그리고 기초교육 마이스터가 이제 마이스터가 되려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학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마 나중에 마이스터들이 자기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마이스터 대학을 새로 진학해서 스킬에서 테크니션에서 이제 엔지니어로 변신하는데도 상당히 큰 토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처럼 기술하고 아니면 관리직하고의 극단적인 차이는 어느 정도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용호 위원장님께서 사회 마이스터 운동을 하시면서 이게 시민의식 운동인데, 그죠? 이 상당히 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좀 산업공상 이런 풍토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나라에서는 상당히 어렵죠. 어떻습니까?
뭐 환경을 얘기하면 좀 얘기가 길고요. 우리나라는 고도 성장했던 1970년대 우리나라 전체의 근대화를 이룩한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끈 끈기와 열정이 깨어있는 국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전문 기능, 인력 부족, 직업 교육에 관한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을 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이스터 운동은 바로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 출범된 민간 차원의 범국민 의식 개혁 운동입니다.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끈 그 정신을 기반으로 마이스터 운동 범국민의식 개혁운동으로 우리 국민 스스로가 낡은 생각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여 깨어나면 학력보다는 실력을 중시하는 풍토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봐서는 이런 운동이 전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그냥 단지 민간 조직에서만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을 새마을운동처럼 국민운동으로 좀 승화시키려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정성모 기능장님. 앞서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제가 제빵 분야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사회적으로 좀 아마 그 시선도 의식이 됐을 거고, 그죠? 특히나 이제 아마 우리 정성모 기능장님 나이로 봐서는 특히 대학 진학률이 막 높을 때 그때 이런 업종에 뛰어드시는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제가 일을 항상 하면서요, 대학생들은 제 항상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일을 하면서 새벽에 출근을 하면, 고등학생 그런 친구들은 도시락을 싸서 학교를 다니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음식이나 빵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물어보는 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학력에 대한 거는, 분명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지식이 있으면. 근데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큰, 그런 게 없어서, 나름대로는 그 시간을 학력에 있는 시간을 투자할 보다는 그냥 제빵 쪽에, 제가 쪽에 더 투자를 해서, 조금 더 기술을 터득해가지고 그쪽으로 성공을 더 하자 해서, 뭐 그런 쪽에는 많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지금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요. 네. 아, 정말 우리 정성모 기능장님 상당히 솔직한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자기가 지금 현재 자기 역량을 키우고 자기가 지금 이런 기능을 가진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고 자기 직업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고 계신 것 같아 정말 다행이고 우리 오랜만에 사회적으로 이런 이야기 듣는 것 여러분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사회적으로 제가 봐서는 이런 분들이 좀 많아야 되고 저도 옛날에 이제 대구 상고를 졸업해가 한국은행을 다니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대학 다니는 애들이 그렇게 부러웠었는데 사회적으로 저도 이제 좀 그것을 극복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어쨌든간에 정성호 기능장님 보기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청석에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선생님들 그리고 전문계고 교장 교감 선생님들 학생들까지 이래 참석해 주셔서 방청객을 꽉 메워 주셨습니다. 오늘 어렵게 또 그리고 독일 현지에서 수공협회를 직접 이끌고 계신 주트마이어 회장님을 모셨으니 많지 우리 여러분들 한번 오늘 꼭 한번 이 질문을 한번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이 있으면은 방청객으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손 드시면 바로 마이크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질문하실 때 소속을 좀 밝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는 진주에 있는 경남 자동차고등학교 교장입니다. 김판호입니다. 저 역시 그 공고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나 독일이나 아이들이 그 직업 진로 선택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될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 중학교 과정에서 6개월 정도 해서 학기제, 자유학기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 이게 아마 좀 많이 그 좋은 쪽으로 이렇게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이제 내년부터는 1년 과정으로 자유학년제로 바뀌어서 이렇게 학대를 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아이들에게 그 다양한 직업 선택을
해주기 위해서 중학교 과정에서의 어떤 이런 학기제, 지금 우리나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지, 또 하고 있으면은 얼마만큼의 어떤 성공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궁금해서 듣고 싶습니다. 예. Ja, hier haben wir ein schönes Beispiel, wo Deutschland sicherlich auch noch das eine oder andere von Korea lernen kann. Wir arbeiten wir arbeiten seit einigen Jahren an Möglichkeiten oder an einem System, wie wir Schüler, wir nennen das Berufsorientierung, also wie wir Schülern eben entsprechend auch einen Weg auch außerhalb der akademischen Karriere aufzeigen können. Früher war das wenig systematisch. Dort haben sich häufig Handwerksmeister bereit erklärt, sind dann in die Schulen gegangen und haben über ihre Berufe berichtet und haben gesagt, was sie da tun. Das war in den letzten Jahren aber nicht mehr erfolgreich. Heute ist das so, dass wir systematische Berufsorientierung an den Schulen machen. Und zwar, ich glaube, das ist vergleichbar vom Zeitpunkt her wie bei Ihnen in der Mittelschule, also in der 8. Klasse der Regelschule. Dann sind die Jugendlichen 14, 15 Jahre alt, müssen sie ein entsprechendes Schulpraktikum machen. Das heißt, sie suchen sich dann einen Betrieb aus, wo sie eben entsprechend Berufserfahrungen sammeln können. Das ist ein ganz wichtiger Zeitpunkt, wo viele darüber anfangen nachzudenken, was sie denn auch beruflich machen wollen. Und sie können ihre ersten praktischen Erfahrungen sozusagen sammeln. Wir machen aber auch die Erfahrung, dass das häufig nicht ausreicht. Dieses Praktikum beträgt im Regelfall 14 Tage, also 2 Wochen. Das ist viel zu wenig, um letztendlich sich für einen Weg zu entscheiden. Deshalb ist es so, dass auch wiederum auf Vermittlung der Kammern das Thema Praktikum eine ganz große Rolle spielt, auch nach dem Schulabschluss noch. Das heißt also, wenn jemand nach dem Schulabschluss noch nicht so genau weiß, was er denn machen möchte, dann kann er von uns beispielsweise einen Praktikumsplatz vermittelt bekommen und dann kann er auch viel länger Erfahrungen sammeln. Das ist ein System, was sich zunehmend bewährt, was aber sicherlich auch noch weiter ausgebaut werden muss und systematisiert werden muss. Also da sind wir für Ideen, die diese Überlegungen systematisiert besser darstellen, auch sehr dankbar. 예, 좀 약간 우리나라 자유학기제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들죠. 우리나라 자유학기제는 오히려 이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지고 학교로부터 타임 오프를 해 가지고 좀 사회에 대한 여러 다양한 경험을 하라. 이게 오히려 대학 진학, 대학 탐방으로 변질된 경향이 강한데 독일은 그게 아니고 윈도우 투 더 잡 월드입니다. 직업의 세계를 미리 체험해봐라. 이런 식으로 먼저 사회 진로를 직업적으로 갈 수 있게 유도를 하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대학으로 갈 수 있는 유도가 되는 혹시 왜곡되는 현상이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움이 좀 있는데 어쨌든 독일은 좀 우리하고는 학기를 아니면 뭐 14일간 오프를 한다거나 오프를 하는 거는 비슷한데 취지는 조금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방청객 한번 질문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지금 구모공업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마이스터 안재석입니다.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질문 드릴 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닌 세계에 오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현재 독일에서는 어떻게 4차 혁명에 대해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아주 시적절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조트마이 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Ja, in der Tat eine sehr, sehr wichtige Frage, eine Frage, die uns natürlich in Deutschland ganz generell in jedem wirtschaftlichen Bereich und damit eben auch bei uns im Handwerk bewegt. Ich würde gar nicht so weit gehen, jetzt für den Handwerksbereich von der 4. industriellen Revolution zu sprechen, aber es ist in der Tat so, dass sich jeder berufliche Zweig durch die Digitalisierung, durch die Computerisierung eben entsprechend erheblich verändern wird. Und das wird eben auch für viele Handwerksberufe zutreffen.
Wir reagieren darauf, indem wir unsere Betriebe, aber eben auch unsere Ausbildungen, die wir machen, entsprechend an die neuen Anforderungen anpassen. Da werden, wenn man die Ausbildung sieht, werden Ausbildungsordnungen geändert, um eben entsprechend den Anforderungen, den künftigen Anforderungen gerecht zu werden. Für die Betriebe, die am Markt sind, bieten wir als Kammern beispielsweise, aber es gilt auch noch für viele andere Institutionen, entsprechende Informationsveranstaltungen, entsprechende Qualifizierungsmaßnahmen an. Das ist dann eine Frage nicht nur der sondern dann eben auch eine Frage der Weiterbildung. Das Thema ist sozusagen in voller Blüte und wir müssen sehen, wie sich das weiterentwickelt. In der Tat gehen auch wir davon aus in Deutschland, dass sich Berufe, auch Handwerksberufe, auch zum Beispiel Berufe, von denen man möglicherweise das gar nicht so erwartet, in den nächsten Jahren ganz erheblich verändern werden. Das hat einfach damit zu tun, beispielsweise, dass auch der Kunde, mit dem der Handwerker im Regelfall ja zu tun hat, ja auch ganz andere Anforderungen an den Betrieb stellt. Das heißt also, der Wandel wird von Seiten auch des Wettbewerbs schon beschleunigt werden und deswegen müssen wir die Betriebe entsprechend fit machen. Wir Kammern sind dazu bereit und wir machen das, glaube ich, auch ganz gut.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금 우리 금호공고 학생 질문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시발점이 그리고 가장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아마 가장 준비가 잘 된 나라가 독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더스트리 4.0이라 해서 이제 독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바람을 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방금 주트마이어 회장님 얘기처럼 독일 역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아직 준비 과정이 있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공업이란 스킬 중심의 기술은 4차 산업의 영향을 받지 않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겠지만은 우리 독일 수공업협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직종은 어디도 없을 거다. 이래서 이미 수공업협회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아주 인상 깊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봐서 독일이 이래 4차 산업혁명을 가장 주도하고 있는 이유는 마이스터라는 강한 하나의 장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ICT를 융합시킨 그런 어떤 하나의 한쪽이 강했기 때문에 융합은 쉽게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마이스터라는 이런 장인 토대가 없다면은 ICT를 어디 갖다 융합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의 강한 현장에서 장인이 있을 때 이 ICT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의 파운데이션 테크놀로지 기반 기술을 갖다 접목시킨다면은 우리나라도 아마 4차 산업혁명의 앞으로 선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다른 방청객들 질문 없으십니까? 예. 예. 저는 경남 합천 초계고등학교 교장 권지아입니다. 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공업협회의 직업군들이 안경이라든지 미용업, 여타 이런 직종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직종들이 동일하게 있습니다만은 다른 직종에 비해서 임금의 수준은 어떤 수준에 차지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Ja, auch das ist in der Tat eine Frage, die immer wieder auftaucht. Es ist tatsächlich lange Jahre so gewesen, dass das Lohnniveau in den handwerklichen Bereichen niedriger lag als in der vergleichbaren Industrie. Das ist das eine. Und zum anderen natürlich auch niedriger gegenüber beispielsweise bestimmten akademischen Berufen lag. Das hat sich aber in den letzten Jahren doch etwas geändert. Das hat damit zu tun, dass wir auch in Deutschland eine Akademikerschwemme haben, also viel zu viele Akademiker haben. Dadurch ist sozusagen in den Märkten auch das Gehaltsniveau gedrückt worden. Und auf der anderen Seite gibt es eine große Nachfrage nach Technikern, nach Praktikern, nach Meistern.
Und wenn die Nachfrage steigt, steigt auch der Preis. Das heißt, es ist entsprechend so, dass dort das Lohnniveau und die Möglichkeiten, Geld zu verdienen, erheblich besser geworden sind. Sodass sich also hier eine echte Angleichung tatsächlich ergeben hat. Nichtsdestotrotz, ich kann Ihnen ganz praktisch aus meiner Heimat sozusagen berichten. Ich komme ja aus Braunschweig. Das ist eine Stadt, die unmittelbar in der Nähe von Wolfsburg liegt. Und Wolfsburg wiederum ist die Heimat von VW. VW dürfte auch in Korea bekannt sein. Und VW hat traditionell ein sehr, sehr hohes Lohnniveau bei den Arbeitern, die dort eben entsprechend auch durchaus in der Produktion am Band stehen. Und das war für uns im Handwerk häufig ein großes Problem, dass VW eben entsprechend uns die im Handwerk ausgebildeten Arbeitskräfte eben entsprechend dann sozusagen abspenstig gemacht hat, weil VW einfach mehr bezahlen konnte. Das ist ein Thema, das sicherlich nach wie vor auch eine gewisse Bedeutung hat. Aber wir sehen eben auch hier, dass sich die Verhältnisse etwas angleichen und von daher die Meister- oder Technikerausbildung einen ganz erheblichen Aufschwung erfahren hat.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그 일자리의 특정 직종의 인력의 수요 공급에 따라 가지고 시장 기능에 의해서 임금이 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독일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시장 기능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대졸, 고졸이라는 학력에 의해서 임금 수준이 결정되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거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들을 대학에 보낼 수 없는 현상밖에 없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이런 임금 문제를 포함해서 제반적인 우리 마이스터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소셜 인센티브 시스템, 사회 보상 체계가 정부가 나서서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뭐 저도 제 자식부터 마이스터 고등학교 보내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상 체계가 고착화된다면은 이거는 우리 사회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방청객으로 질문은 그만 받기로 하고요. 어쨌든 2011년부터 경상북도하고 구미시가 앞서 이런 지적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마이스터 대전이라는 큰 행사를 열고 있고 작년부터는 포항시에서 이제 청년 마이스터 대전을 열면서 주로 소질하고 적성에 따라가 진로를 결정하시기 좋지 않겠나 이런 사회적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련된 이 국조 토론회도 일종의 교육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주트마이 회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독일에는 마이스터 출신 한 30%는 대학 졸업생보다 임금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마이스터가 존중받고 마이스터를 서로 되고 싶어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임금 체계의 개선이 좀 선행되어야만이 우리 학부모님들도 자제분들을 마이스터 고등학교 보내려고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독일에서 이제 마이스터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고 수공업 협회를 대표하시는 주트마이어 회장님을 모시고 독일의 마이스터 정책과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마이스터 운동이 왜 사회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토론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마무리 발언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우 위원장 말씀해 주시죠. 예, 장시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민간에서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사실 어렵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 정책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스터 운동의 성공의 지름길은 정부, 지자체, 단체, 아까 독일의 사례처럼 혁신적인 정책 지원과 교육의 패러다임과 의식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민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실력과 기술만 있으면 사업이 안정되고 노후가 보장되며 각자의 소질을 개발하고 소신 있는 자아를 형성하는 사회, 우리 사회가 꿈꾸는 진정한 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이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또한 기농공들이 이웃들로부터 존경받는 문화를 만들어 세계 최강의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예,
김용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정성모 기능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진짜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와서 이런 말씀도 할 수 있어서 너무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젊은 뭐 친구들이나 이렇게 일하는 친구들 보면 요즘에 학력이 꼭 사회에서 학력이 높으면 뭐 금메달을 딸 수 있다, 은메달을 딸 수, 동메달을 딸 수 있다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쨌든 노력이 있어야지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어차피 학력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필요하죠. 누군가한테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어떤 건지 한번 더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친구들이나 누군가한테 질문을 하죠. 이렇게 요즘에 너 직장이 어디야? 직장이 어디니? 이렇게 질문을 하지 너 직업이 뭐니라고는 아무도 묻질 않습니다. 그럼 너 그런 거 직장 잘 들어간 것 같아. 너 직업 그게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건 들어보진 않았고요. 오로지 그냥 직장 사회, 좋은 직장 많이 얘기들 하죠. 그래서 그런 게 젊은 친구들은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나 사회에서 조금씩 우리 청소년들한테 관심을 더 쏟아서 많은 기회를 주고 그리고 뭐 대학을 진학하기 전에 약간의 어디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열어준다면 충분히 이 친구들이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닌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예, 우리 정성모 기능장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은 직업 중심, 잡 중심 사회가 아니고 직장 중심, 조직 중심 사회다 보니까 항상 네 어느 회사 다니노? 이걸 묻지. 너 일이 뭐냐? 이렇게 묻는 사회는 아닌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 이런 잡 중심 사회로 서서히 변화되는데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부모님들께 우리 유지연 학부모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부모님들은 하나 같은 마음으로 내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좋은 직장 또 한편으로는 평생 직장에 취직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하나같이 같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아이의 적성과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대학 진학은 부모님들이 먼저 좀 내려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대학보다는 정말로 자기 꿈이 뭔지, 적성이 뭔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과 제대로 생각을 공유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정말로 크게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앞에서 크게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주시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멀리서 오신 주트마이 회장님, 독일처럼 한국 사회에서도 기술인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번 조언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Ich weiß gar nicht, ob es mir zusteht, Ratschläge zu geben, denn ich habe heute hier in der Diskussion auch gemerkt, auch wir in Deutschland konnten eine ganze Menge von Korea lernen. Also ich denke, die Fragen auch aus dem Publikum haben gezeigt, dass wir wirklich vor bestimmten Zukunftsherausforderungen stehen. Ich nenne jetzt mal die Digitalisierung oder ich nenne auch mal durchaus auch das Thema Einkommensgerechtigkeit. Und da haben wir die gleichen Probleme. Die Welt ist so klein geworden, die Welt wächst immer mehr zusammen. Dass ich heute hier sein darf, zeigt ja auch, dass wir immer weiter zusammengerückt sind. Und vor diesem Hintergrund möchte ich eigentlich auch nur sagen, wir sollten gemeinsam an diesen Zukunftsproblemen arbeiten und gemeinsame Lösungen finden. Wir sind gern bereit, voneinander zu lernen. 네, 감사합니다. 오늘 멀리 독일에서 북독일 수공업협회를 이끌고 계시는 주트마이 회장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세 분 김용호 위원장님, 정성모 기능장님, 유지원 학부모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방송 진행을 해봤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진실된 이야기들 그리고 실질적인 이야기로 방송 토론을 진행해 본 것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구직난 속의 구직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고학년 체능 실업자가 급증하는 문제는
개인적인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식을 빨리 바꿔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큰 하나의 난제입니다. 더구나 이제 우리는 이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그리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이 융합 연결되는 혁신적인 사회 변화가 나타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기술 그리고 산업 변화는 고용에 특히 고용 구조에 분명히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이나 로봇 이런 노동 대체 기술들이 개발돼가지고 단순 업무, 반복적인 업무 그리고 정형화된 사무 행정직이나 관리직 또는 저숙련 업무의 일자리는 분명히 이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마이스터 같은 이런 기술 엘리트들, 기능직에게는 오히려 더 큰 기회가 올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핵심 인재는 바로 현장에서 복합적으로 전문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이 바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삶을 바꿔놓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바로 현장 중심적인 기술 훈련, 즉 현장형 직무기술 중심으로 교육시키는 한국형 마이스터 또는 장인의 양성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2015년도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은 기계나 기술이 고도화돼서 설사 노동력이 대체되는 한이 있더라도 창의성이나 혁신성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주요한 머리를 쓰는 능력 그리고 감성을 쓰는 일자리는 아니면 손끝을 쓰는 일자리는 바뀌지 않을 거란 게 맥킨지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회사의 보고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도 이제 창의성을 발현시키는 방법으로 다양한 좀 교육 방식이 이제 도입돼야 될 것이라는 게 오늘 토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인성 교육 같은 거 이제 학교에서 상당히 소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구미에서 시작돼 가지고 기술인을 우대하고 학력보다는 실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마이스터 운동 이제는 선택이 하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스터 운동을 오늘 참석하신 분들과 우리 모두가 마이스터 운동을 전국민 의식개혁 운동을 한번 성화시키는 것을 부탁드리고 다짐하면서 오늘 국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